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 보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은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일단 지수 전체적으로 막 계속 올라온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외국인들의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오늘도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해주고 있고, 테마주 위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은 역시나 테마주 위주로 좀 이렇게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월달 좀 시장 흐름을 좀 보면 CES 2025 행사는 끝났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고, 제약주들이 크게 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다음 주까지도 일단은 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돼서 좀 재료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지금 당장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으로 뭐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직까지 크게 보이고 있진 않아요. 다음 주에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아무래도 임상 결과에 대한 이런 발표,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좀 글로벌 제약사랑 좀 미팅을 갖거나 뭐 이렇게 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어쨌든 기회는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좀 기다리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뭐 금요일 날에는 미국 옵션 만기일이니까 요거 옵션 쪽으로 만약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트럼프의 취임식입니다. 이날 당일날 어떤 시장에 그런 좀 영향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좀 지수 조정 같은 거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취임식 이후로 막 증시가 이제 반대로 좀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등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악재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우리는 시장에 대한 좀 조정을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영국에서도 테슬라 관련된 보유 주식을 대량 좀 정리하는 뭐 약간 이런 이슈들도 나왔고, 일단은 또 초강세론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올해 2배 이상 뛴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기사 내용 보시면 테슬라 올해 2배 뛴다. 초강세론이 등장했다. 테슬라 주가가 올해 2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초강세론이 등장해서 화제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 한 해가 아무래도 주가 덤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봇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애덤 조나스라는 모건 스탠리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도 경이로운 상승 랠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고, 인공지능 AI 기반의 로보택시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조나스는 테슬라는 현재 로봇과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차량 소유자를 구독자로 전환해서 높은 수익성과 반복적인 매출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테슬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따로 영상을 또 촬영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채널 같이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는 그래요. 자율주행이든 뭐 이제 나중에 그 전장 시스템들 있죠. 모든 그런 테슬라에서 열선 또는 통풍 시트 모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려면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차량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을 좀 싸게 파는 대신에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독형으로, 예, 풀옵션이나 뭐 이런 등급 같은 게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든 무슨 어떠한 시스템들을 쓰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등급을 좀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만약에 A등급 같은 경우는 뭐 내비게이션 쓰는데 월 10,000원 이상 낸다. 또는 C등급 같은 경우는 월 2,000원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독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구독 시스템으로 좀 수익성을 좀 개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올해 1분기부터 아마 그게 실적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올해 이번 1월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거는 지난달 4분기까지의 그 실적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제 올해 이제 이 전반기 때 발표되는 실적들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4분기 때, 3분기 때 아무래도 차량 인도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4분기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인도량이 좀 줄어들면서, 좀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주가의 조정, 이게 조정을 좀 한번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아무래도 이제 한 3월쯤에서 한 4월쯤 이렇게 뭐 실적에 대한 이런 영향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소스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 조정 나오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만약에 추세적으로 좀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면 확실한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좀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밝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 공휴일 27일 날 임시 공휴일이고, 설 명절은 요렇게 28, 29, 30일인데 29일 날에는 우리 설 명절 당일 날에 뭐가 있냐면 FOMC에서 이제 금리 관련돼서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는 취임식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재집권하면서 트럼프 2.0이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FOMC에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지고 갈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비농 관련돼서 10일 날이죠. 10일 날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 실업률도 그 전에 발표된 거 보니까 실업률도 좀 무난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고용이 너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를 다시 한번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다음 금리를 결정할 때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 때문에 또는 이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갑자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주식 시장이나 또는 코인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채권 시장에 돈을 많이 갖다 퍼 부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주식 시장은 또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 돈이 채권 시장에 묶여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시장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오늘 요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돼요.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 100개를 쏟아낸다라고 합니다. 뭐 말이 100개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충격과 공포, 그러니까 통상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내각 후보 지명서, 각서, 포고문, 행정명령 등에 서명을 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수 행정명령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행정명령 한다라고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독재, 어제도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독재, 취임하는 첫날부터 독재자가 되겠다라는 강력한 포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공약했던 거 다 이행할 거야. 그러면서 이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만든지 한번 지켜봐라.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독재자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즉 이 행정명령 100개 요거를 내가 빠르게 서명을 해서 그러니까 간이 테이블 조그마한 테이블이라도 막 테이블이 막 요만한 테이블이라도 조그마한 테이블이라도 갖다 놔라. 난 빨리 서명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좀 보면은,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는 재계 인사들을 한번 좀 봅시다. 재계 인사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2025년부터 임기가 시작인데, 요 임기 시작할 때 어떤 기업들이랑 좀 콜라보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어떤 기업들을 자기 이제 앞에다가, 앞 장수로 쓸지, 자기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정권을 이렇게 휘어잡아가지고 앞으로 휘저으면서 다니려면 그 앞에서 칼부림하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 친구들이 누구냐? 여기 나옵니다. 자, 트럼프 취임식 참석 주요 인사들 뭐 일단 우리나라 뭐 홍준표 시장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많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좀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죠. 뭐 탄핵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게 내란이 뭐 여당이냐, 뭐 내란이 야당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런 조작질이 좀 심한 지금 우리 현재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은 너무 휘둘리지 맙시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뭐 나서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좀 정치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좀 빼고 주식 투자에만 좀 전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치에 너무 휘둘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시장은 워낙에 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 자꾸 미국 시장만 지켜보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뭐 좋은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에다가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분위기 따라가자라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뭐 지금 여당을 따라가니 야당을 따라가니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어떤 여당의 당 뭐 여당 뭐 당 위 뭐라고 해야 되죠? 당원이라 여당 당원이든 야당원이든 뭐 어쨌든 간에 뭐 정치적인 색깔은 글쎄요. 주식 투자에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정치 테마 이제 뭐 만약에 뭐 탄핵이 됐다 그러면은 다음 대선에 누가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치 테마주를 이제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굳이 예, 뭐 여당 쪽에서도 지금 본다고 하면은 차기 대선 후보라고 하면은 지금 홍준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지지율 같은 경우도 홍준표가 높아요. 그렇게 되면 홍준표만 계속 볼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계속 봐야 되겠죠.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하시고 자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 참석하고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하고요. 일단 이와야 다케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와가지고 현충원까지 방문해가지고 예절을 다 지키고 예의를 다 지키고 갔어요.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 CEO랑 샘 울트먼 오픈 AI CEO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해가지고 코인베이스 CEO까지 뭐 다 대거 참여를 하는데 뭐 이 밖에도 뭐 테슬라 CEO 뭐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참석할 거고요. 예. 일단은 좀 기업 오너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마크 저커버그나 샘 울트먼이나 이런 좀 고위급 좀 고위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큰 기업의 오너들은 엄청난 대규모 기부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 기부하는 데에도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좀 기부하는 금액들 좀 잘 체크해 보세요. 왜냐면 그게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의 아내죠. 영부인 그 멜라니아에 대한 이런 인생 다큐멘터리도 뭐 제작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만큼 샤바샤바 하는 거죠. 트럼프의 좀 마음에 들려고 마음에 사는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해요, 지금. 예. 이런 재계 인사들이 좀 많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우호연 SM그룹 회장, 류진 그러니까 풍산그룹 회장,
뭐 또 NSENM 대표 뭐 여러 명이 지금 좀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화두에 오른 게 바로 정용진 회장이죠. 예,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장남, 예, 트럼프 주니어와 약간의 이 그런 학연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주니어의 그런 초대로 인해서 이전에 다른 행사에서도 참여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세계 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저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갖습니다. 아침마다 좀 주가 계속 체크하고 있고, 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과의 어떤 콜라보를 낼 수 있을까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글쎄요. 제 머릿속에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까지는 없고, 특히나 지금 얘네들 좀 보면, 지금 식품 쪽이랑 컨텐츠 쪽이랑 뭐 방산 쪽이랑 요런 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여태까지 지금 뭐 8년 전에 지금 뭐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초대한 사람들과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밀고 나갈지. 특히나 저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푸드나 아니면 K컬처, K엔터,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부분, 특히나 이제 OTT나 뭐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좀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래도 좀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게 결국엔 또 OTT예요. 전 세계 시장에서도 뭐 내수 시장이 큰 나라를 제외하고는 진짜 미국이 웬만한 나라들의 OTT에 대한 시스템을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뭐 요런 애들도 좀 아마존 요런 애들 같이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OTT도 결국에는 올해 좀 한번 좀 붐을 일으킬 때가 왔으니까 이제 슬슬 차트 만들어지면 그때 한번 대응해 보고 그리고 K푸드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우리가 유심히 체크해봐야 됩니다. 역대급 수출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게 또 K식품이니까 잘 참고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주가가 탄력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막 막연하게 그냥 뭐 기다리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이게 갈 건데 우리가 계속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는 거랑 그냥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아예 틀립니다. 관심 종목 담아서 주가 계속 체크하고 어느 순간부터 막 2% 3%씩 계속 우상향하면서 거래량 모아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 유심히 봐야 되고 특히나 수급 잘 체크하세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진짜 중요합니다. 수급 잘 체크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미국이 아닌 것 같다. 역대급 LA 산불에 주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사진입니다. 여기 LA에서 지금 항공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건데 요 건물이 그대로 이렇게 불타고 있는 사진이 비교가 되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건물이 다 붕괴되고 무너지고 뭐 집 안에 있다가 지금 뭐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빈집 털로 갔다가 빈집이 멀쩡하게 지금 잘 있는데 그 빈집에다가 멀쩡한 빈집에다가 막 불 지르고 물건 막 훔치고 막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특히나 왜 이러냐면 LA 여기가 엄청나게 고가의 집들이 많습니다. 기본 뭐 평균 막 20억에서 40억 이상 하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 귀중품들도 많겠죠. 그래서 도둑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그 도둑들이 일부러 불도 지르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들이 다 달라붙어서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역시 천조국이네요. 달라요. 예. 여러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 이민 와가지고 그래서 합쳐진 게 거의 미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 다음에 보면 LA가 최악의 산불 강풍 예고돼 더 커진다. 그러니까 강풍이 불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불길이 더 번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토네이도 불기둥까지 발생해요. 여기에서 뭐 타오르면서 뭐 가스가 발생해서 이 가스와 공기와 만나면서 이렇게 뭐 회오리도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진화율을 보면은 인력으로 지금 끌 수 있는 게 약 10에서 한 15% 정도 지금 진화를 했고 나머지는 아예 진화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죠. 일단은 인력도 부족하고 뭐 그만큼 장비 자재도 없고요.
그리고 뭐 캐나다는 워낙에 좀 광활한 좀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초원지대가 많다 보니까 이 캐나다 쪽에서도 이제 항공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지원했는데 미국에서 뭐 불법적으로 띄워놓은 드론 불법 촬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떠 있다 보니까 항공기랑 그 뭐 소방 헬기랑 뭐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가 뭐 많이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뉴스를 체크하니까 정말 좀 악조건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관련주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일단은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인데요. 어제 제가 공략한 종목은 재룡 전기입니다. 재룡 전기. 일단 재룡 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장이 일단은 상한가 터치를 했어요. 그 이후로 일단은 전력 설비 관련된 쪽으로 이제 뭐 여기도 이제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재건 관련된 애들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돼서 관련주로 갖고 왔고, 재건주 같은 느낌도 있지만 일단은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은 미국이 음, 전력 설비가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화된 게 교체하는 시기가 거의 한 30년 정도 되는데 지금 30년이 넘은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후된 지역의 전력들을 설비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전선들이 대부분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요즘은 전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땅 속에 매립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전력들이 신전력 설비로 다 교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룡전기, 뭐 일진전기, 뭐 여러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으로 엮이면서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에. 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대형 수주를 좀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데이터 센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지만 이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민간 인프라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도 충분히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신수주 수주 관련된 부분은 실적 그리고 수주 관련된 부분과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전력 설비는 그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현재 주가로서는 지금 많이 싸졌어요. 예. 고가 10만 700원에서 지금 현재 5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50% 떨어졌죠. 예. 예, 5만 원 단가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싸게 살 수 있다. 만약에 더 떨어지더라도 계속 사 모으면 된다. 왜? 전망이 불투명한 게 아니라 전망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계속 사 모으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설비 관련돼서 재룡전기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일단은 계속 가지고 가는 종목들 있죠. 그런 거 좀 잘 체크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 이제 산일전기를 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일전기가 일단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 구간 지금 상승하는 요 구간이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다. 이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상승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진짜 뭐 10만 원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10만 원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제 한 번의 조정은 있겠죠. 그러면서 또 수주가 발생하면서 목표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일단은 계속 상향 조정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일단 우리가 전망이 좀 밝다라는 애들을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 거 좀 잘 체크하시고 일단 전력 설비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요거 보시면은 LA 산불의 재건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어떤 재건 테마냐? 송전, 뭐 그러니까 전력 설비 쪽은 당연히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 펌프카나 건설 관련주다. 펌프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건 쪽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릴 건데 우크라이나 재건 말고도 이 미국 LA 관련된 있는 부분들로도 우리 또 기업들이 또 수주를 또 여기서 때 아닌 수주를 또 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세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어제장에 좀 움직였는데 오늘 시장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조정 좋아요. 차라리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좀 천천히 차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여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런 거 잘 체크해서 가지고 가 보도록 하고요. 자, 트럼프랑 푸틴이 지금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거는 일단은 푸틴도 결국에는 미국과의 좀 이런 협력과 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쨌든 여러 그런 좀 우크라이나랑 좀 러시아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북한 관련된 부분도 엮여서 좀 약간 문제가 복잡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는 좀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싸우는 거로 종전 협상 속도를 좀 낼 것이다라는 거고 매우 빠르게 해결할 것이다. 무엇을? 종전을. 그래서 그건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 취임하자마자 바로 좀 결과를 좀 도출해 내겠다라는 그런 포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고, 자, 일단은 우리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선침에 진행 중인 종목은 일단 SG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공략했던 거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매집을 하고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SG 관련돼서 요거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SG 관련돼서 요것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세 번째 어제 공략한 종목 같은 경우는 SY 스틸텍. 예. 스틸텍. 아, 글씨가 이상하네요. 오늘 마우스가 이상해서. 자, 이해해 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현대에버다임과 두 번째 SG 그리고 세 번째 SY 스틸텍 요 세 가지가 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지켜보시면 돼요. SY 스틸텍 어제 공략했을 때 차트는 요래요. 자, 일단 추세 전체는 이렇습니다. 자, SG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했을 때 요렇게 선 긋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저점 대비했을 때 삼각 수렴 나왔을 때 요 구간이 지금 현재 돌파되고 지금 상승하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 여기 지금 SG 차트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G 차트 보시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요 구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위 상단에서부터 여기 밑에 저점으로 이렇게 상단으로 올려서 봤을 때는 삼각 수렴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해서 깨고 올라가는 자리죠.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게 지금 SG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SG는 뭘 하는 기업이냐? SG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아스콘 1위 기업입니다. 점유율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재건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도로도 인프라에 포함이 되죠. 이 도로를 재건을 해야 일단 중장비들도 여러 중장비들을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움직일 게 바로 이런 SG 또는 그 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건설 장비 또는 그리고 그 건설 장비 다음에는 이제 건설주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테마적인 시야를 좀 넓혀야 돼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이제 숙제 낸 거 이제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서 어디까지 공부하셨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본인이 이제 찾아서 결과를 좀 뽑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실전 투자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공부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10-4407-1778 요거 제 번호입니다. 요쪽으로 그냥 연락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테마는 뭐가 좋을 것 같은지 미리 선취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지 나도 공부하고 싶다. 나도 이런 투자에 대한 시야를 좀 넓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 절대 막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면 좋죠. 그리고 제가 공부하지 못한 부분도 또 회원님들이 또 공부해가지고 저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저는 진짜 열려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누군가가 알아가지고 저를 가르친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알려주고 제가 아는 만큼 또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저한테 교육 요청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랑 연락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성함이랑 뭐 또는 통화가 가능한 시간 정도는 남겨주세요.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통화가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통화가 가능하실 때 저랑 좀 통화를 하셔야지, 뭐 통화 안 되실 때 제가 자꾸 전화하면은 또 전화 안 되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휴대폰 붙잡고 막 문자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 뭐 진짜 급할 때는 문자를 남겨드리지만 아닐 때는 웬만하면 전화를 하고 전화 안 받으면 그냥 거기서 땡이에요. 언제까지 그 전화기 붙잡고 언제 되세요? 언제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언제 통화가 가능하신지 다 메모를 해놔요. 그래서 언제 통화가 가능하시니까 이분은 뭐 오전 중에, 이분은 오후에, 이분은 뭐 밤 늦게 이렇게 다 메모를 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요 종목들 말고 제가 또 추가로 좀 공략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일단 요 종목 먼저 말씀드리고, 자,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우리가 체크를 해봅시다. SY 스틸텍의 고점 같은 경우는 요 상단이에요. 요 상단에 지금 현재 고점이 있는데 9,810원이죠. 요 구간에서 지금 요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뭐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 저점이 점점 올라간다, 요거 지금 추세 좋다라고 했던 종목이 있어요. 아마 지금 폴라리스가 아마 그 종목에 가장 좀 적합한 종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폴라리스 AI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 공략했던 폴라리스 오피스. 자, 폴라리스 오피스네요. 요거도 지난해에서부터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게 폴라리스 오피스도 우리가 좀 수익 크게 냈죠. 자,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요 패턴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냈어요. 플래스 오피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신규로 입장하신 분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섹터에 대한 이런 재료, 특히나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점이 높아지거나 또는 저점이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세를 한 번 더 공략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차트 같은 경우는 요런 거 바닥에서부터 지지를 찾고 받으면서 반등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는 종목들, 특히나 여기에 관련된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제 눈에 포착이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계속 관심을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패턴 자체가 낙폭 과대인 종목, 그러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이렇게 쭈르륵 상승하고 이렇게 고점 만들고 쭉 떨어지면서 바닥권에서 횡보를 가면서 밑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쭉쭉 치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그러면서 위로 상단으로 계속 치고 가는 거. 이동평균선도 역배열로 장기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툭 하면서 걸리는, 저항받으면서 쭉 떨어지면서 거래량 계속 모아가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이제 저항 때 뚫릴 때 제가 공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내 눈에 좀 시야에 좀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예, 일단 지금 노래 소리가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그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노래 스피커를 좀 빵빵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SY 스틸텍도 같이 한번 보면, SY 스틸텍 저점을 계속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돌파를 해야 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한번 조정 나왔다가 단기 조정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밀리면서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요거는 이거 아닙니다. 요거는 버려야 됩니다. 아무래도 조정 세게 나올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지 않고 저점을 바닥을 지지받으면서 어느 정도 한 8,000원 단가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거 아주 양호한 차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밀어 올리는 약간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위 상단에서 여기서 고점을 깬다, 여기서부터 강력한 추세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공략하는 종목들 일단 가능성을 좀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거푸집 만드는 회사예요. 건설 현장에서 조금 일했거나 아니면 조금 그런 용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거푸집, 건물을 세울 때에는 항상 이 거푸집을 씁니다. 도로를 개량하고 뭐 도로를 뭐 재건하고 할 때도 이 거푸집을 많이 써서 많이 콘크리트 타설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니까 요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요거 말고도 거푸집 만드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고. 예, 그래서 요런 애들 좀 봐야 되고, 특히나 SY나 또는 SG나 뭐 요런 애들, 그리고 삼부토건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뭐 직접적으로 공장을
신설해가지고 네, 물자 운반이나 이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만드는 기업들은 대장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체크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을 봐야 돼요. 이거는 트럼프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트럼프가 이제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데 이 에너지 정책에서 일단 유니드 먼저 한번 체크하고요. 이제 뭐 바닥권에서 고점 만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트가 나오죠. 고점 만들고 쭉 밀려요. 쭉 밀려서 바닥에서 지지 쌍바닥 만들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SY 같은 경우. 자, 요런 종목이 일단은 탄소 포집의 대장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지금 뭐 거래량이 뭐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을 봐야 돼요. 관련주들을 잘 체크해야 되고, 제가 지금 오늘 적어온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면 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포집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될 그 캠트로스도 있습니다. 캠트로스 지금 현재 차트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유니드도 현재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쌍바닥 만들면서 반등하고 있죠.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캠트로스 이 패턴도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추세로 바꾸고 캠트로스와 유니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나요? 이제 에코바이오, 그 다음에 에코아이,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대부분 패턴은 어때요? 지금 현재 조정에 대한 이런 패턴이 길다가 마지막쯤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등을 좀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잘 체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재는 캠트로스 보시고 에코아이, 자, 계속 반등해서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에코바이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죠. 제 주변 지인들한테 사라고 이렇게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그린케미칼 한번 봅시다. 그린케미칼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계속 사모으라고 했거든요. 탄소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수혜 종목으로 11월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그린케미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은 사가지고 좀 다 차익 실현하고, 좀 수익을 좀 많이 본 종목입니다. 그래서 술도 많이 얻어 먹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뭐 길게 스윙으로 실적이 뭐 좋다 어쨌다 해가지고 길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테마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조선주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죠. 올해 어쨌든 간에 최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또 조선이니까 그런 거 좀 체크하시고요. 또 에어레인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거 다들 메모하세요. 에어레인이라는 종목도 지금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요 종목도 한번 쏘기 시작하면은 진짜 뭐 이전에 우리 공략했던 에이럭스 같은 그런 힘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좀 DLNC 여기, 여기는 일단은 차트 바닥 깨지는 거 한번 체크해야 되니까 요거는 좀 보시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케미칼도 바닥 밀고 내려오는지 한번 보고, 근데 반등할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이 체크하시는 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탄소 포집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